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주민.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서동수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브렉시트 이후에 원화 가치 지속 상승이라는 이제 주제로 첫 번째 외신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도 이제 환율을 좀 짚어봤습니다만 환율을 또 안 보고 시작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이제 원화가 한 1,135원 정도 됐습니다. 거의 연고점 수준으로 지금 다다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한 3년 정도를 보게 되면 이머징 시장의 통화들이 상당히 좀 부진을 겪다가 이제 브렉시트를 이전에 올해 초부터 이머징 통화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전혀 솔직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계속 그렇죠. 약세인 부분들. 위안화와 원화가 상당히 좀 이머징 시장 내에서는 통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우리의 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로 인해서 좀 원화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블룸버그 기사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블룸버그요. 예. 네. 제목 따라서 원화 상당히 좀 브렉시트 이후에 상당히 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머징 시장을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ING라든가 웰스파고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장 주요하게 이제 통화 가치를 잘 맞췄던 금융기관인데 ING가 상당히 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웰스파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를 했고요. 네. ING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의 원화 가치가 상당히 앞으로 좀 강세가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원화 자체는 3.8%가 브렉시트 이후에 좀 강세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 보이시겠지만 사우스 코리아 원 자체가 이거 좀 여기 숫자는 좀 업데이트가 네. 안 됐는데 3.8%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인도네시아 루피아라든가 말레이시아 링깃 이런 네. 부대도 상당히 좀 강세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위안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부진하게 가져가고 있네요. 그리고 재패니스에서는 아시다시피 네. 양적 완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약세로 가는 그렇겠죠. 것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ING가 제대로 정확하게 맞췄는데 앞으로도 한 1,08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한 1,200원까지 약세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 예측은 완벽하게 틀려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좀 ING의 예측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앞으로도 좀 한국 시장이 선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강력한 좀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추경 편성을 지금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인플로우가 계속 외국인 자금 유입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원화가 앞으로 좀 ING 예측에 따르면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로이터 기사를 통해서 다른 이제 달러라든가 이종 통화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네, 함께 보셔야 되겠죠. 달러가 이제 조금 떨어졌어요. 최근 들어서 108 정도까지 올라왔던, 이거 금리 인상을 할 정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다가 어제 좀 빠졌었는데요. 네. 자연적인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BOJ에서도 구로다 총재가 우리 헬리콥터 머니는 안 하겠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건 이제 아시겠지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정부에서 발행하는 연구체를 BOJ에서 이제 머니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돈을 푸는 이런 형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라고 헬리콥터 머니를 안 한다 뿐이지 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연간 80조 원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엔화가 시장에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화입니다. 네. 엔화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108엔까지 갔던 게 사실이에요. 100엔에서 108엔까지 한 8%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약세를 보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지금 시장의 뉴스로는 스티뮬러스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거 절대 아니고 네. 헬리콥터 머니 그 형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부분들 만취하지 때문에 않겠다. 어느 네. 정도 실망 매물이 나왔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이 하루의 음봉으로 인해서 뭐 추세가 완전히 뭐 전환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엔화는 약간의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세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뭐 100엔을 뚫고 다시 내려가서 초강세를 보이면서 또 금융시장이 불안으로 가는 그림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블룸버그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그 주식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네. 달러도 미끄러지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미끄러졌다. 그렇죠.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원래 달러하고 반대 포지션에 있는 게 WTI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이제 달러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커런시 그리고 이제 크루드 오일 이런 쪽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최근 너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미끄러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S&P 500 지수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P,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군요. 이번 달 7월 달에 들어서 6%나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멀티플 자체가 상당히 확장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증시 하락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하락하고 좀 결부가 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이머징 시장의 자산들의 가격을 좀 잘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뭐 이틀 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좀 줄어들면서 뭐 이제 관련된 에너지 업체가 올렸다라는 얘기인데요. 230만 배럴이 줄었습니다. 크루드 오일 자체가 210만 배럴이 줄 것으로 봤었는데 네. 뭐 이 그림을 예상치보다 조금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EIA 페트롤리엄 스테이터스 리포트라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가솔린 가격이 가솔린이 늘어났다고 해서 뭐 유가가 올랐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원유재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뭐 리비아라든가 송유관 파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베네수엘라의 뭐 이제 정전 불안 뭐 이런 부분들 공급 이슈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일간 1,000만 배럴까지 갔던 이 공급량 자체가 원유 생산량 자체가 지금 한 800만 후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공급 이슈가 어쨌든 유가를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지지선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보시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제 이제 나왔던 자블리스 클레임,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네.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달러 강세를 좀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25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도 조금 더 낮게 나왔고요. 낮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신규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청구한 사람들 숫자 자체가 줄었다는 줄어들었다. 거죠. 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미국 GDP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바로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조적인 지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4주 이동 평균이라든가 이런 무빙 에버리지를 다 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형태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달러도 지금 생각보다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뭐 이종 통화 중에서 뭐 엔화는 뭐 지금 약세됐다가 강세됐다가 계속 이렇게 좀 잡음이 있는 상태. 그 파운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약세가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머징 마켓 커런시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곳이 어디냐? 아직 여전히 원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도 하루 종일 원화가 강세되는 모습들 1135원까지 가면서 강세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연간으로 보시면 연 최고치로 지금 거의 다 달아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5년을 보시면 이게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 연 한 9% 정도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일방적으로 통화 강세가 나오는 분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브라질 헤알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레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브라질 헤알화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22%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9%밖에 안 됐고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원화 가격의 매력을 있는 한국 증시 어떻게 우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력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제 약간의 노이즈가 끼고 이 조정이 며칠 동안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미끄러지고 엔화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였던 거 약간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달러와 이머징 통화의 강세, 이머징 통화 중에서도 원화의 강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 논란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항상 존재를 하고요. 항상 고점을 깨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좀 이렇게 포션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엔화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진짜 100엔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강세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엔화가 100엔을 뚫고 내려가면 시장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네.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당수 연구원님,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이슈를 간략하게 좀 듣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죠. 예,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제공을 하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그 상용차 부분이라든가 미니버스, 예, 이런 부분들에다 이제 진출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BYD라는 전 세계 전기차 1위 업체에다가 이렇게 5천억에 투자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 그 안에서 반도체 이런 성장 부분들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매력이. 염두를 하고 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분들 뭐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네. 오늘 두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이라서 일찍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서동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